안녕하세요. 이야기 국학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 관련된 역사, 문화 등을 짧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월의 독립운동가 이봉창, 김상옥 의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1월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 중에 1907년에 일어났던 대구의 국채보상운동을 돌아보며 한민족의 위기 극복 DNA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나라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전 국민적인 모금운동이었죠. 또 많은 여성이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반강제적인 차관을 제공합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에 차관을 제공하며 한국의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1902년 한일협약 체결로 메가타 다네타로가 탁지부의 재정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당시 탁지부는 대한제국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는 기구였습니다. 메가타를 조선에 보내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대한제국의 은행들은 일본은행에 종속되고 차츰 대한제국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차관 제공도 이와 같은 의도로서 시작되었고 결국 1907년에 이르러 그간 도입된 차관 1150만 원에 이자가 더해져 130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1조 원이 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이 차관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1907년 2월 서상돈, 김광재, 윤필호 등에 의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고 전국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국채보상 기성회를 비롯하여 당시의 언론기관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이 같이 참여합니다. 초기의 모금운동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민족 지도자뿐만 아니라 인력거꾼, 기생, 백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했습니다. 남성은 금주와 금연으로 모은 돈을 내는 남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금연운동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항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내에서는 일본 담배가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은 각종 폐물 비녀와 가락지 등을 모금소로 보내는 여성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설치된 국채보상기성회는 모금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과 액수를 신문에 기재하고 의연금을 받는 장소도 지정했습니다. 각 신문사도 국채보상운동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1907년 대한매일신보 내에는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라는 통합기관이 세워져 전국의 의연금을 관리했습니다. 그해 2월부터 6월까지 모인 액수는 20만 원에 달했습니다. 1907년 4월 10일에 발행된 대한매일신보 내용에는 국채의연금을 모집해 상경하던 사람이 도적대를 만나 돈을 뺏겼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빼앗긴 이는 국채보상금이니 내가 비록 이 돈을 빼앗겼으나 너희는 불과 몇 심리의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도적대는 당시 놀란 나머지 다시 돌려주면서 오히려 그 돈에 10원까지 더해서 돈을 보태줬다고 합니다. 대한매일신보에는 대구기생 앵무가 국채보상금 100원을 냈다는 기사도 실렸습니다. 이 기생 앵무는 나라를 위해 큰 돈을 기사했던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한매일신보뿐 아니라 대한자강의월보, 서우, 아래, 대동보 등의 잡지 또한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데 동참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90년이 지난 1997년 유사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IMF가 터졌던 것입니다.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불렸던 금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집니다. 이때도 온 국민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집안 장롱 깊숙이 보관했던 금부치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해서 약 227톤의 금이 모입니다. 돈으로 약 10조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기가 나라에 닥치면 모두가 하나 되어 그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마음은 우리 민족의 유전자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를 비롯하여 한성부, 진주, 평양 등지에서 여성 국채보상운동단체가 설립되었고 국민의 힘으로 국채를 갚으려 했던 유례없는 경제적 운동이었으나 상위 계층과 부자들의 참여가 부족하여서 한계점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은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하여 경무부는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 영국인 베델을 중국으로 추방을 합니다. 또 총무 양기탁은 보상금을 마음대로 소비했다는 누명으로 구속하고 맙니다. 일본 제국이 일진회를 조종하는 등 국채보상운동을 저지한 결과 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모았던 보상금은 대부분 일본에 귀속됐습니다. 1910년 전국 13도 대표로 구성된 국채보상금 처리에는 보상금을 토지 매입과 민간대학 설립 등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통감부가 이를 허가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1910년 말 국채보상운동으로 관리되고 있던 약 15만 원은 총독부 재정에 편입됩니다. 가난한 농민, 노동자, 부인들이 낸 국채보상금이 총독부 재정으로 사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국채보상운동의 결말은 허망하고 원통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기록물은 현재까지 2,500여 점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국채보상운동의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이 2017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기록물의 종류로는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록물은 당시의 신문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를 설명한 국채보상 취지서와 모금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신문에 기록됐습니다. 신문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각 지역에 설립된 모금운동 단체들이 남긴 편지도 있습니다. 편지에는 모금 단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기부자의 명단과 금액이 또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을 읽어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펼칠 테이니 국채 1,300만 원은 우리나라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함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가 못 갚는다면 그때는 이미 삼천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국토가 한번 없어진다면 다시는 찾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베트남 등의 나라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인민들은 의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 국채를
모르겠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갚을 길이 있으니 수고롭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재물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액수가 다 차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응당 자원에서 1원, 10원, 100원, 1,000원을 특별 출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취지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